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난달 6월에 이어서 2달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자가 좀 기분 좋은 흑자가 아니라 불황형 흑자가 지금 연속으로 계속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역 수지 흑자가 2달 연속 발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하나는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반도체가 수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수출품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수출액 기준으로 가장 최대의 수출 품목인 것으로 상황이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 증가, 이것이 무역 흑자에 일부 기여를 했고요. 또 다른 것은 3대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에너지 수입 감소율이 3대 에너지 수입액이 47% 떨어진 것이 수입 감소를 크게 유발을 해가지고요. 수출도 감소했으나 수입 감소가 수출 감소보다 더 크니까 무역 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역 수지는 0보다 큰 흑자가 나온 것이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0.9%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이기 때문에 2%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을 경제학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상황 하에서 수출도 감소하지만 수입의 감소가 더 큰 경우, 그래서 나타나는 무역 흑자를 갖다가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해서 이것은 불황형 흑자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앞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이제 수출이 좀 호조였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반도체는 보면 부진이 계속 두드러졌거든요. 이게 반도체가 회복세로 잘 돌아서지 않는 모양인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반도체 수출 부진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대중 수출 부진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7월 반도체 수출 감소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는 34%였지만요. 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감소폭은 40.8%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25.1% 7월 달에 감소한 것을 반영한 결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중국 또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한국, 대만, 베트남이거든요. 네.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출이 더욱 부진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산업 생산이 회복이 빨리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수출이 회복이 돼야지만 중국 수출품의 중간재로 우리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 중국 수출 부진과 산업 생산 회복이 빨리 진행이 돼야만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지금 4분기, 빨라야 4분기에나 가능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제품 가격 하락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이것은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감안했을 때는 빨라야 4분기에나 반도체 수출과 대중국 수출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